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아이돌 멤버부터 배우, 스포츠 선수에 이르기까지 유명인들의 열애 소식은 분야를 막론하고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 마련이죠. 특히 인터넷과 카메라 기술이 놀랍게 발전한 요즘에는 누구나 1인 매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유명인들의 미래 장면이 포착될 가능성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카메라도 인터넷도 없던 아주 옛날에는 유명인들의 사생활이 지금에 비해 훨씬 잘 보장됐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항상 대중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유명인들은 아주 오래전에도 스캔들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산업화가 시작되기 한참 전인 조선시대 때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왕실 문화가 존재했던 조선시대야말로 다른 기술 없이 오직 말과 글로 다양한 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왕실을 발칵 뒤집은 조선시대 스캔들, 타이틀만 봐도 도파민이 싹 도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 그리고 역사학자 김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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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스캔들을 정말 많이 만들고 싶은 남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능성 몇 %라고 보세요? 불가능이죠. 역사 공부하는 김재원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오늘의 주제 정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어그로 끌기 좋아요. 어그로 끌기 딱이죠? 이 스캔들이라고 표현이 되면 앞에 뭔가 굉장히 성적인 게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이 스캔들은 아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썸네일에 그 붙을 것 같아요. 네. 순서는 매기지 않는 걸로 재미로만. 스캔들로 순위 매기는 게 웃기잖아요. 어떤 게 뭐가 더 더 자극적이냐. 자극적이냐? 네, 자극적인 요소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법정 갔을 때 어느 게 형량이 제일 많이 나오냐. 이걸로. 아, 뭐 그런 거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거 경험이 이제. 좀 있으십니까? 아, 있죠. 이거 노코멘트. 왠지 오늘 머리도 약간 많이 맞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유.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이랑 같이 또 재미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스캔들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녕 앤 어리 스캔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네, 무슨 스캔들인가요? 요거는 성적 스캔들이 맞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아니요. 공교롭게도 네, 바로. 성적 스캔들 넘어가지고는 그 사람과 전쟁이에요. 그렇죠. 이거 좀 양녕대군이라는 세종의 당자고요. 이방원의 첫째 아들. 네. 그 세종의 큰형 양녕대군이 이제 세자였죠. 세자. 네.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 이쪽으로?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러면은. 공부를 잘한다거나. 밥 먹을 때 쩝쩝거렸어요 또. 아니, 경상을 해보셨나봐요. 아니 그러니까 밥 먹는 습관이 경망스러워가지고 아버지가 찌찌찌찌찌찌 혀를 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자를 만났지? 양녕은 일단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한양 바닥에는 건드리지 않은 여성이 없다. 없을 정도로 양녕 때문에 조선 초기에 네. 연구하는데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기생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생 이름을 어디에 적혀져 있지 않잖아요. 왜냐면 양녕이 만났기 때문에.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어리까지 가기 전에 일단 기생들이랑 많이 만났고, 아빠 내가 좀 이뻐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나 그럼 밥 안 먹을래.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엄한 아빠인데 사실 왜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죽였잖아요. 네. 다음부터 조심해 라고 하면서 그 기생들한테 막 선물도 줘요. 대박이다. 영조와 차이가 있죠. 영조 죽여버리잖아 아들을. 네, 그니까요. 근데 이제 어리는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일단 남편이 있습니다. 유부녀였어. 유부녀인데 물론 첩이에요. 이쁘다는 소문을 들어요. 양녕이. 그래서 찾아가요. 만나자고 하는데 어리가 저는 남편이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줘라. 쌩얼로 나오거든요. 그 쌩얼로 나온 그 어리를 말에 태워서 궁으로 데리고 들어. 서로 이제 사랑을 하는 거죠 이제. 어리의 남편이 이제 곽선이라는 사람인데 관리예요. 그 이 어리의 그러니까 양아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양엄마랑 세자와 지금 이런 썸띵이지 않습니까? 만나지 말라고 감히 끼어들어요. 두들겨 맞습니다. 네가 감히 끼어드냐고. 양녕이 어리를 진짜 사랑하긴 했나 봐요. 그리고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생얼로 나왔는데도. 예뻤나 봐. 궁으로 가기 전에 오두막집에서 해요. 죄송한데 이런 기록은 다 어디에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이걸 있는 누가 내용이에요. 써요? 아니 근데 오두막집에서 그 누가 본 거잖아요. 그러면. 광통교과에서 그냥 있는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하루 자고 나와요. 대단하다.
양령이 어리와의 만남을 회상하는 그 대사에 있는 내가 어리를 봤을 때 짜증나. 우리의 첫날 밤은 광통교의 오두막집. 나름 로맨티스트예요. 로맨티스트예요, 양령. 봐봐. 아니 이걸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근데 로맨티스트라고요? 아니 봐봐. 아니, 나름. 유부녀랑을 떠나가지고 봐봐요. 내가 세자 자리 다음 왕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왕이에요? 아니면 사랑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랑을 선택했다고 로맨티스트. 근데 왜냐면 이 뒤에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는데 당연히 아빠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폐쇄자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막 있을 정도로 난리가 나요. 아빠한테 따져요. 처음에는 반성문을 써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세자가 반성문 쓸 때는 대필 써주지. 네, 당대 최고의 이제 그 글쟁이가 써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가 두 번째 반성문을 쓸 때 지가 직접 씁니다. 네, 근데 선을 세게 넘어요. 뭐 어떻게 뭔 말을 이랬길래요? 아빠도 부인이 여러 명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니는 봐봐요. 되는데 왜 나는 안 그렇죠.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사과하냐면은 그러니까 종묘 사직에 가가지고 이제 엎드려 가서 사죄를 해요. 아빠는 이제 좋은 걸 믿고 싶었던 거지. 제가 진정으로 반성했다. 근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진짜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왕권 아빠 이방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왕권에 조금에 도전한다고 하면 처가떼기고 사돈에 다 죽이잖아. 네, 칼방원. 태종 이방원이 후궁이 총 9명이었어요. 아빠는 9명이랑 사랑을 나누면서 나는 왜 한 명이랑 사랑 나누는 걸 왜 시비 거냐? 이게 이방원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 이걸? 이 새끼 봐라. 딱 이거야.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세종이 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글을 쓰는 것은 어리 때문이다. 어리 덕분이다. 이상한 거네요. 어리가 없었으면은 양녕대군이 왕되고 그러네. 한글이 충녕대군은 없었을 수도 세종이 있어. 안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보고 어리 중요하신 분 때문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 응. 어리가 고초를 겪어요. 너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고 막 이런 막 압박도 받다가 결국 아 맞다. 그 소리를 듣고 양녕대군이 또 가출해버려요. 그죠. 한글날이 아니라 어린날로 바꿔야 돼요. 어리의 날. 기가 막힌 스캔들이었어요. 아주 재밌었고. 그러면 그 다음 한번 해볼게요. 요거예요. 어우동 스캔들. 요거. 왜요? 이것도 성적인 스캔들이라서. 아유. 기가 막히게 제가 잘 뽑죠 그런 것만. 아까 분명 그런 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 나이 또래에는 어우동이라고 하면 장미 씨 영화를 생각하실 거예요. 네. 어우동 쇼라고 해가지고 네. 캬바레 가면은 아까 반나인 여인들께서 가보셨어요? 노코멘트고 아야 거기 가면 진짜 그 기생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이거. 네, 그 어우동. 이걸 네. 쓰고 이제 어우동 쇼를 해요. 그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우동이라고 하면 기생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 또래는. 저희 나이 때도 어우동이라고 하면 이꼴 기생.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영화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 무슨 스캔들인데요? 기생은 아니었고요. 집안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상관급의 사람이었고 남편은 왕실이에요. 그 정도로 집안이 좋았는데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남편과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남편 측의 주장과 어우동의 주장이 갈립니다. 다르구나. 남편은 어우동이 자기 집에서 기거하던 은 그릇 만드는 네. 장인이랑 바람이 났다. 그래서 이거 이혼하고 싶다. 왜냐면 이때는 왕실 사람들이 이혼하려면 왕의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남편이 바람폈다. 기생이랑 바람이 나서 어우동을 좀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었던 걸로 결론이 나요. 사건을 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때 그렇죠? 당시 조사했었던 게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 이름이 이제 이동이에요. 네. 이동갈비가 아니라 포천 이동갈비. 아버지 이동갈비. 로얄 패밀리예요. 부인도 쟁쟁한 집안이고 남편이 바람을 폈던 이 바람 폈던 어쨌든 남편은 부인인 어우동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완벽한 이혼이 아니었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그렇죠. 이때 왕이 성종이었는데 성종이 다시 살라고 해요. 왜냐면 이거는 부인 잘못이 아니지 네, 않냐. 그죠. 남편이었던 이동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왕말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집에서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안 살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까지 부인인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났을 때 쫓겨난 어우동이 이 스캔들이 난 거예요? 다음에 어우동이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남편이죠. 사실상 전 남편이 네. 왕족이었어요. 로얄 패밀리. 근데 그냥 한양에 조그마한 집 하나를 얻어서 살거든요. 자기 밑에 종이 하나 있어요. 여종이. 네. 여종이 있는데 여자 종이 좀 이뻤나 봐요. 그리고 어우동도 좀 이뻤던 것 같아요. 많이 이뻤던 것 같아요. 아까운 거예요. 이 미모로 썩히기. 남편한테 소방 맞은 거잖아요. 사실 이때 네. 표현으로. 그렇죠. 그래서 꼬셔요. 어우동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이러고 있냐. 놀아보지 않겠.
둘이서 이 캬바레를 다니면서 근데 거의 급으로 주변에 좀 잘 나가는 남성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어우동은 신분도 안 가려요. 노비하고도 하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전 남편의 가까운 친척들과 관계를 가져요. 이동에 육촌 되는 이남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이쪽도 로얄 패밀리예요. 예. 육촌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가깝죠. 그렇죠. 장래 같은 경우는 서로 상복을 입어야 돼요. 맞아요. 근친상간을 해버려요. 네. 아, 웬일이야. 그러니까 근데 노비 말씀 잘한 게 뭐냐면 노비가 지금 당상관의 딸과 그 간통을 한 거는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신분 밑에서 있던 애가 위를 능멸한 거기 때문에 사회 근간을 뒤집어 엎은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여종이 이제 꼬신 거잖아요. 저기 네. 소개팅 해줄 거니까 우리 저기 물 라이트하고 우리 캡을 같이 가시자고. 소개팅을 진짜 잘해줘요. 근데 계속 연결을 해줘요. 이게 거의 웨이터급이야. 지나가다가 여동이 이쁘니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종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유명한 기생인데 모르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저기 무슨 뭐 기생이고 아니면 하급 관리 첩이다 그러면 고관 대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하급 관리 본부인도 아니라 첩이다? 내가 한번 작업 걸어봐도 되겠는데 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이런 식으로 꼬신 거예요. 막 어우동한테 빠진 사람들 중에는 어우동을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도 있고 지금 와서 곱씹어 생각해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네. 큰 문제는 아니죠. 아니 왜냐면 아, 그쵸? 근데 이제 그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부부잖아. 아 근데 남편이 사실상 버린 건데요. 불쌍한 여인으로 보는 게 뭐냐면 호박 맞은 여인의 어떻게 보면 영화 자유부인이라고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렇죠. 누린 사람인 거죠. 너희들만 바람피냐? 나도 내 결정에서 내가 바람핀다 이거야. 남편 왜가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지? 남편이 먼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한 사람만 만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 아니, 난 자유 연애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왜 남자들은 기생 끼고 놀면서 그렇지. 왜 여자인 나는 소박 맞고 가만히 평생 혼자 살아야 되냐? 법규! 법규 베리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고르고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내가 관계를 내가 맺을 하겠다. 건데 왜 남편한테 나는 그렇게 상처를 받았고 눈에 문신하는 게 지금이야 뭐 소왓인데 부모가 주신 몸은 그러니까 털끝 하나도 안 예전에 그리는데 있었잖아. 여기다 문신에 새겨난다는 거는 이것도 법규예요.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난리가 난 거고 게다가 왕실이 섞여 있는 그냥 왕실 문제도 아니고 근친 또 족보상 보면 자기 아들뻘이라고도 또 사랑을 나눠요. 저 양녕대군도 별의별 이상한 장소에서 막 했잖아요. 이 어우동도 총 17명의 남자들과 이제 그 정사를 나누는데 남의 집 빌려가지고 너무 급한데 나 몸이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어. 저 집 빌려가지고 우리 할까? 일 따라오세요. 별의별 곳에서 막 사랑을 나눠요. 지금으로 따지면 에어비앤비 그러네. 가다가 자기 집으로 가다가 자기 집이 너무 멀어서 중간에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한 거죠. 어우동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조선 내 조정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강상죄로 걸려서 교수형에 처해져요. 그 불쌍하네. 더 불쌍한 건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은 다 사면 돼요. 주변에 불쌍해. 카메라에서 어우동 쇼를 불쌍해요. 하면은 신고해주세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거 역사가 불쌍한. 있는 게 그거,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슬프니까. 아. 대윤 소윤 스캔들? 아 이거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정치 갈등. 이거 권력투쟁이죠. 혹시 그 드라마 여인천하 들어만 봤어요. 거기서 제가 보진 않았어요. 이덕화 씨가 네. 맨날 이제 난자가 일어나자 뭐라시는 거예요? 내품에 누구를 내품에? 정난정이라는 정난정이 내품에.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정왕후. 전인아 배우가 이제 문정왕후였고 네. 문정왕후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예요. 중종의 세 번째 부인, 두 번째 계비죠. 원래 부인이 있어요. 원래 부인이 있는데 중종반정으로 왕이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원래 부인을 쫓아내버려요. 연산군 편에 있었던 신수군이라는 사람의 딸이었거든. 그러니까 중종반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적의 딸이잖아요. 저기 전하, 역적의 딸을 계속 부인으로 하실 겁니까? 그냥 아웃시키죠. 그래서 일주일만 아웃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계비를 드리는 게 이제 장경왕후인데 장경왕후가 아들을 낳고 죽어요. 세자를 낳고 죽은 거예요. 네. 세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문정왕후가 두 번째 계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을 못 낳아. 17년 동안. 네, 그 세자 있잖아요. 세자가 이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자를 17년 동안 자기 아들처럼 키워요. 문정왕후가 17년 만에 아들을 낳아.
본인이 이제 문정왕후라 봐요. 중종의 나 문정왕후. 아들 세자가 있는데 내 친아들은 아니야. 근데 아들처럼 키웠어요. 17년 동안. 아들처럼. 근데 17년 후에 내 친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쪽도 대군이에요. 경원대군이거든요. 이게 내 아들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욕심은 생기겠지만 저라면 기른정이 기른정? 있어서 기른정이 있어서 그 걔가 첫째잖아요. 문정왕후는 안타깝게도 얘를 날려버리고 와이나 내 아들이 왜 왕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딨어? 이쪽으로 나가버리고. 내 새끼도 세자인데. 여기서 대윤소유는 뭐냐면 윤 씨의 파평 윤 씨 장경왕후 쪽 사람들 파벌을 대윤이라고 부르고 지금 문정왕후 쪽 사람들을 특히 이제 문정왕후 쪽의 오빠들 소윤이라고 불렀거든요.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기 이전까지는 이 둘은 한 세트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같이 배척하고 물리칩니다. 네. 다 물리치고 아들 하나 세자 하나 남았는데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중종이 죽은 다음에 그 원래 세자였던 사람이 이제 인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곡기를 끊어. 안 먹고 아버지 슬퍼하고 하다가 점점 체력이 떨어지나 봐 이래요. 봐봐요. 지금 문정왕후 입장에서 봤을 때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들처럼 키웠던 세자가 인종으로 즉위를 했어요. 네. 근데 자기 아들이 있어 지금.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새로 즉위하는 왕이 빨리 죽고 그쵸. 그러면 자기 아들이 또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안 치는 거예요. 네.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근데 네. 이게 다 쓸모가 없게 됐어. 알아서 죽어줘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야사지만 네네. 문정왕후가 준 독이 든 떡을 먹고 그거 야사죠. 야사예요. 네, 네. 인종이 죽었다는 야사가 있어. 근데 그 야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종은 문정왕후를 엄청나게 초심으로 대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17년 동안 어쨌든 엄마처럼 이제 케어를 네. 해줬고 네. 매일매일 문안 인사를. 근데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인종이 문안 인사를 오면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너 나- 언제 죽니? 아니요. 나 언제 죽일 거예요? 설마 우리 집안 죽이려는 건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들으라고. 나랑 내 아들을 언제 죽일 건지 빨리 말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종이 약간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 이건 야사예요. 이건 야사인데 뭐냐면 한 번은 그 동궁이라고 이제 세자가 사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했는데 인종은 안 나온 거지. 분명히 이거는 나의 그 의붓 엄마인 문정왕후 나를 죽이는 것이다. 비록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하면 난 죽겠다. 이것이 그래서 안 효도다. 나와요. 그래서 안 나가요. 이제 성종이 뛰어오면서 아들아 나와라.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도 효도다. 그래서 나왔다라는 야사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문정왕후가 이제 인종이라는 배다른 아들을 견제했다는 거지. 소윤대원은 서로 죽을 만큼 싸웁니다. 강력한 왕위 계승권자가 둘인 경우에 한 사람이 죽어야 게임이 끝나요. 그쵸. 인종이 9개월 만에 죽지 않습니까? 네. 이제 최종 승자는 소윤이 문정왕후가 된 거죠, 사실. 그쵸, 소윤이 이긴 거죠? 문정왕후와 소윤이 된 거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 성적 얘기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좀 관심이 재미없어요. 그냥 뭐 남들 싸움이죠. 정난정 얘기해 볼까요? 이덕화 아저씨 계속 나올 거 네, 네. 싫어요. 김원룡, 김생 스캔들이 나왔는데 여기도 여자 안 나와요. 여자는 여기. 안 나오는데 하지 말까요? 재미없으시면은 뭐 그냥 대략적으로만 하고 끝내죠 그럼. 여기 진짜 여자 하나도 안 나온다. 여자가 나올 아, 진짜요? 그게 없죠. 왜 싸웠어요 얘네들? 전혀 관심이 없는 노비 가지고 싸우는 노비 가지고 왜 싸워요? 고려 말기죠? 네. 고려 말기에 김원룡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김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였어요. 네. 뭐 사실은 김생이 김원룡을 좀 품어줬습니다. 김원룡이 김생네 집안을 부러워했어요. 집도 잘 살고 막 이러니까 미친놈이죠. 이거 내가 갖고 싶다. 뺏고 싶어. 이걸 어떻게 뺐지? 아들을 슬쩍 봤는데 김생의 아들을 네.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노비 중에 모식갱이가 있었는데 걔가 도망갔다. 걔랑 너랑 좀 닮았는데? 오 웬일이야. 혹시 너 걔 아들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형이 아니라 그러죠. 응. 고려 조정에다가 신고를 해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고려는 망해가고 있었고 이 신고를 받는 인간이 좀 뇌물을 좀 받거나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가 어머. 통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김생의 아들을 노비로 뺏어가지고 그래서 이 김생에 있던 집안 사람들이 김원룡네 노비가 돼요. 아버지가 노비면은 자동적으로 아들도 노비예요. 노비인 된 거군요. 손자 노비고. 그러니까 싹 다 세트로 싹다 노비가 되는 노비로 거예요. 갖고 온 거예요. 네.
이 아들이 다시 소송을 해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된 거다. 다시 양인으로 복권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태종, 세종 때까지 간 거예요. 세종 때까지 가요. 예. 김원용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노비가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취득을 했지만 불법 취득한 걸 또 뺏긴 건데 이게 아쉬운 거지. 조선 조정에다가 다시 한번 신고합니다. 뭔가 좀 그때 복잡했었던 거 다들 아시잖아요. 송사가 조금 꼬여가지고 그런 거지 쟤네들 우리 노비 맞습니다. 어. 라고 해서 다시 데리고 오는데 이미 몇십 년이 지난 네. 상태잖아요. 이 김생래 집안의 가게 400명 명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위에 위에서부터. 탑이 노비면 밑엔 다 노비인 노비야지. 거예요. 400명 다 노비. 네. 그러니까 이 400몇 명이 한 번에 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또 받아오는데 이때도 부패한 정치인이 한 명 껴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말생이라는 이름이 또 말생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종 때 정승이라면 네. 황희정승만 알고 있잖아요. 네. 맹사성이랑 네. 거의 동급으로 유명하신 정승이에요. 조말생이라고. 말생. 또 뒷돈을 꽂았구나. 매기는데 이때는 뒷돈이 노비예요. 노비 한 30명인가? 60명인가? 37명 정도?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노비를 갖다 꽂아. 바치고 그러니까 노비를 꽂아주고. 얻기 위해서 노비를 쓰는 거야. 세종이 이걸 듣고 엄청 빡친 거죠. 말이 되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좀 억울한 게 노비가 됐었던 애들을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그거 딱 봤더니 조말생이 껴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다시 복귀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아요. 조말생은 안 받았어요? 결국엔 네. 처벌을 안 해요. 네. 세종이. 처벌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종대왕이 좋은 역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쵸. 나중에 세종대왕이 며느리를 레즈비안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는 스토리야 보면 세종대왕 인성이 저는 여기 얹질 않겠습니다. 세종. 레즈비언으로 아, 이렇게 예,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했다고요? 세종이 이제 며느리 이제 문종의 와이프 내쳐는 과정 보면 저 굳이 이거 안 하려고 이 스캔들 갖고 온 거거든요. 라는 거는 이제 비밀로 네, 저희가 네, 네, 네. 짚었고 뭐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 스캔들이거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 개유정난. 이건 뭡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 그 왕이 바뀐 거거든요. 원래 조선에서 왕이 바뀌게 되면 이런 정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원래는 반정이라는 표현을 그쵸. 쓰죠. 네. 굉장히 긴 쿠데타였죠. 그렇죠. 쿠데타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한 사건이면서도 네. 이게 이런 쿠데타가 가능하다고? 12.12랑 비슷해요. 정말 소수의 병력으로 한성만 장악해가지고 권력을 뒤집어버린 사건이거든요. 문종의 셋째 동생이었었던 수양은 감히 왕을 꿈꿀 수 없는 사람. 안타깝게도 문종이 몸이 안 좋아요. 네. 세종이 혹사를 많이 시켰거든요. 얼마나 그러니까 혹사를 시켰길래. 문종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나이가 어리면 왕이 뭐 엄마든지 대비든지 수렴청정을 하잖아요. 네. 단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살이 왕이 된 다음에 세종대왕의 부인 심씨 일단 세종대왕 살아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자기 엄마 현덕왕후는 자기 낳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부인 나중에 이제 그 이정재가 강제로 이제 결혼시켜줘요. 외가 그다음에 할머니 엄마도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없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덜컥 12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력에 불타고 있던 이 수양대군을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정통성이 완벽한 내 조카짐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가 엎어볼까라는 욕심을 부린 거지 이제. 가능성이 좀 보였겠네요. 김종서랑 황보인이 네. 이제 코드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납니다. 그게 이제 황표정사라고 사람을 뽑을 때 이 황색깔, 노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사람을 뽑는 거죠. 그게 수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종묘 사직을 위협하는 이제 막 탄생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들로 바라봤던 거고 그거를 뒤집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으키는 게 개유정난이 되는 거죠.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그게 그냥 핑계다. 왜냐면 사실 그 정도로 나라가 망할 정도의 문제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황표정사가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니까 좀 목적성이 너무 좀 네. 드러나지 않나. 반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그냥 쿠데타, 그냥 스캔들로 보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분 모셔보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었던 아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캔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성킴님? 다음에 우리가 세종대왕의 스캔들도 한번 다뤄봤으면 합니다. 네, 며느리가 참 불쌍해요. 네. 그 자리에 아마 김재원님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아유. 오늘 어떠셨어요? 세종님 때문에 저는 빠진 걸로. 아유, 오셔야 돼요. 예. 계신데 갈 거예요, 제가. 자, 그럼 이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